김연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이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낡은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전남 순천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합니다. 손끝에 박힌 바늘 자국이 세월을 증명합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덜컥 생긴 아이로 둘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아이 얼굴도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자.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쌉니다. 아들인 민재 것과 자기 것 2개입니다. 아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3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집에 삽니다. 공장까지는 버스로 40분입니다. 창밖으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리가 지나갑니다. 가로등 아래 혼자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하면 벌써 불이 켜져 있습니다. 김 씨의 아주머니가 먼저 와 있습니다. 연아 씨 또 일찍 왔네. 예, 습관이 되었네요.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말이 많으면 손이 느려지기 때문에 서로 자연스레 말을 아끼게 된 것입니다. 연아는 자리에 앉아 미싱을 켭니다. 기계 소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을 대고 페달을 밟습니다. 바늘이 일정한 간격으로 천을 뚫습니다. 손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김 씨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민재는 요즘 어따? 취직은? 아직이요. 알아보는 중이에요. 연아는 시선을 내립니다. 민재는 벌써 3년째 직장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넣는다고는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연아 씨 옆에 있으니 든든하잖아.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요. 그렇죠. 연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6시 반입니다. 민재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다녀왔어. 엄마. 민재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아는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데웁니다. 밥, 먹자. 민재가 식탁에 앉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연아도 앉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없습니다. TV 소리만 들립니다. 연아는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래도 누워서 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민재 방 앞을 지나칩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게임인지 영상인지 모릅니다. 연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침대와 옷장이 전부입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73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밤거리가 보입니다. 가로등이 길을 밝힙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아는 창틀에 손을 얹습니다. 차가운 감촉입니다. 왠지 모르게 문득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옆방에 있는데 외롭습니다. 말을 걸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아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끈 후 침대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연아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껏 연아에게 어머니란 원래 참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아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아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빈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아는 잠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참음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보호받아야 할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벽이 오고 밤이 오는 연아의 평범한 하루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공장 안 온도계는 35도를 가리켰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지만 더운 바람만 불어올 뿐입니다. 연아는 땀을 닦으며 미싱을 돌렸습니다. 천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지하가 흐려졌습니다. 연아 씨, 괜찮아요?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연아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였습니다. 연아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과 왼쪽 다리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재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연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왼쪽 전체에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연아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는 이해하였는데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회복하는데 민재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확답은 없었습니다. 연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낯설었습니다. 연아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민재가 말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입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민재는 웃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민재는 밥을 해주고 연아를 시켰습니다. 약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연아는 미안했습니다.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재 네가 이런 걸 해야 하다니? 괜찮아. 엄마, 당연한 거지.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연아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방문했습니다. 재활 운동을 가르쳐 주러 온 것입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은주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은주는 밝게 웃었습니다. 연아는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민재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최은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일정이. 엄마가 피곤해 하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민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최은주는 돌아갔습니다. 연아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야, 치료받아야 하는데. 엄마, 내가 해줄 수 있어. 남한테 맡기면 불편하잖아.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아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최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김씨의 아주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민재가 받았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아는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쉬어야 해.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져. 아니야. 나는 엄마, 내 말 들어.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연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약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지.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먹기 싫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 오늘은 엄마, 약 안 먹으면 안 나아. 민재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연아의 입에 약을 넣었습니다. 물을 따라 넣었습니다. 연아는 기침을 했습니다. 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이래? 가만히 있어야지. 민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연아는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미안. 연아는 울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 내 말만 들으면 돼. 민재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아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돌보느라 힘든데 내가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연아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민재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집 창문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지만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리고 연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보호라는 이름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이 될 수 있는지. 연아의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창문은 가려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아는 달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다는 것을. 하지만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이제 외출할 때 방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엄마가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연아는 항의했습니다. 난 괜찮아. 조심할 테니 잠그진 마. 엄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지?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연아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연아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없으면 갈 수 없었습니다. 배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민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3시간 후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연아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화장실. 또? 아까도 갔잖아. 미안해. 급해서.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아를 휠체어에서 일으켰습니다. 민재가 힘을 약하게 주어서 휠체어에 이동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연아의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연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도와줬잖아. 아파. 팔이. 내가 언제 아프게 했어? 엄마가 예민한 거야. 연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느낀 걸까 싶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두려웠습니다. 민재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알약들이었습니다. 연하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약이지? 의사가 준 거. 이렇게. 많이? 엄마가 빨리 나으려면 먹어야지. 연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엄마,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내가 엄마 해칠 것 같아?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하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먹어. 빨리. 연하는 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몸이 납덩이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연하는 먹기 싫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먹기 싫어. 엄마, 안 먹으면 힘 없어. 먹어. 민재는 숟가락을 연하 입에 가져갔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기침을 했습니다.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연하는 떨었습니다. 민재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연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옷에 죽이 묻어 있었습니다. 닦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알지? 다른 사람들은 엄마 믿지 않아. 엄마 말 이상하니까. 내 말이 이상해? 응.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 못해. 나만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어. 민재는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민재가 이상한 걸까?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자기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생각도 이상해진 걸까요? 하지만 팔의 멍은 진짜였습니다. 아픔도 진짜였습니다. 두려움도 진짜였습니다. 며칠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연하는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연하는 울고 싶었지만 울 힘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깜빡거렸습니다. 곧 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줄까? 희망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올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민재는 밖에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효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눈이 푹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연아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목소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재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연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 사실만큼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민재는 외출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연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을 모았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현관문까지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약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게 쳤습니다. 도와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문 밖까지 들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손이 아프고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괜찮으신가?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연하는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연아 씨? 문 열어봐요. 못 열어요. 잠겨 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기다려봐. 관리사무소에 연락할게요. 연하는 문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줬습니다. 누군가 믿어줬습니다.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함께 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연아 씨. 아주머니는 연하를 보고 놀랐습니다. 살이 빠진 얼굴, 멍든 팔, 지친 눈빛을 보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바로.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연하는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제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연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을 잠근 일, 약을 강제로 먹인 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 일.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연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함께 탔습니다. 걱정하지 말어. 이제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예요. 탈수도 있고요. 팔에 멍도 여러 개 보입니다. 간호사가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하는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있어요? 연하는 민재를 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이제 그만해야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그만해요?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오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민재는 연하를 보았습니다. 원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민재는 끌려갔습니다.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은 이상해요. 병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하는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다였을 것입니다. 사흘 후 사촌 언니 이정순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1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연아야, 언니는 울었습니다. 연하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언니, 미안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언니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재활 치료 다시 시작해야 해요. 늦었지만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다음 날 최은주 선생님이 왔습니다.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예전에 한 번 왔다가 민재에게 쫓겨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천천히 해도 돼요. 최은주는 연하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연하는 집중했습니다. 팔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최은주가 웃었습니다. 연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매일 왔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연아야,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자. 언니, 배 끼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들어줬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연아야, 무슨 생각해? 언니, 나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강한 사람이야. 저는 약했어요. 아니야. 살아남았잖아. 그게 강한 거야. 연하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언니 집 근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약초와 차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해보자. 천천히. 언니는 늘 그랬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3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자기 공간이었습니다. 자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맞았습니다. 말이 여전히 느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최은주 선생님이 자주 왔습니다.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노력하신 거죠?
최은주는 국화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연아도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걷는 것도 나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도 가끔 들렀습니다. 연아 씨, 잘 지내고 있구나.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아니었으면 아이고, 당연한 일 했지.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아는 조용히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연아야 행복해. 어느 날 언니가 물었습니다. 연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아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읽었습니다. 언니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읽어볼래? 네,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하고 감금하였으며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객관적인 문장으로 쓰인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안도였습니다. 연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언니가 안아주었습니다. 연아는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연아는 60을 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휘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조금 커졌습니다. 테이블을 2개 더 놓았습니다. 젊은 아가씨를 고용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우려요? 천천히. 급하지 않아. 연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없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연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재는 많이 늙었습니다.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아파. 도와줄 수 있어? 연아는 민재를 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안 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나는 내 엄마였어. 하지만 내 죄의 보호자는 아니야. 연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날 용서 안 해? 용서는 내가 받을 권리가 아니야. 내가 줄 의무도 아니고. 민재는 울었습니다. 연아는 돌아섰습니다. 가줘. 다시 오지 마.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떠났습니다. 연아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주가 들어왔습니다. 눈을 털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눈 많이 왔어요. 차 한 잔 주세요. 그래요. 앉아요. 연아는 차를 우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밤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민재가 왔었어요. 언니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어? 보내줬어요. 용서 안 한다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가 연아를 안았습니다. 연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알아. 나도 알아. 그날 밤 연아는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웠습니다. 밤이 오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손님들, 따뜻한 차, 천천히 걷는 일상. 그것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아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김연아야. 작게 말했습니다.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연아는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천천히, 자기 방식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연아는 웃었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